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70% 상승, 코스닥은 3.0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어제도 제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단기 조정으로는 뭐 조정에 당연히 리스크 관리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추세가 완전히 뭐 깨진다거나 뭐 패닉의 구간까지 오는 어떤 뭐 매도세가 연출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뭐 여러 번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일단은 드렸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박스권에서의 움직임, 3000 혹은 조금 더 밀리면 한 2900 정도, 한 요 정도 안에서의 박스권 움직임으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한 번 정도 더 상승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한 950 정도 쯤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제가 예상하는 범위를 살짝 넘어섰죠. 그러면서 한 61선까지는 조정이 나왔다. 다만 이제 중기적인 추세상에서 완전히 이 어떤 그 유동성 장세에 의한 대세 상승의 추세가 꺾이는 흐름으로는 저는 보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좀 언급을 드렸었고, 어제도 방송에서 얘가 혹시라도 한 템포 더 밀려서 한 900포인트 근방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이 900포인트 부근은 정말 나이스한 매수 타이밍,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번 가담해봐야 될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오늘 바로 좀 금요일에 저점도 깨지 않으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목요일이었던가요? 한번 찾아볼까? 목요일 날 맞는 것 같은데. 목요일 날도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개인적인 시나리오로는 이제 내일까지, 이게 목요일이었으니까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까지 한 번 더 빼고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부터, 월요일부터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시나리오도 드렸었는데, 이제 금요일날 하락까지는 예상을 했어요. 근데 금요일날 하락이 이렇게까지 클 걸로는 저도 예상을 조금 못했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다시 상승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어찌됐건 코스닥이 제 생각보다 조금 더 과도한 매도세가 나왔다는 부분을 좀 제외를 하면 좀 계속해서 뭐 시장에 관해서는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중요한 흐름인데, 오늘이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또 중요한 흐름이 될 건데요. 사실은 어떤 조정폭이 길어지다가 우리는 이제 코스닥을 많이 보시니까, 단기하신 분들은 코스닥 많이 보시니까 코스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조정이 길어지다가 어설프게 예를 들어 오늘 양봉이 한 이만한 거, 단양봉짜리 뭐 한 1% 이내로 만약에 올랐으면 이거 진짜 대응하기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근데 오늘 한 3%짜리 시원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금요일의 저점이자 오늘의 저점 대응 라인 잡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때처럼 121선 살짝 깨놓고 다시 돌릴 가능성이 있어서, 너무 이제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너무 어떤 과도한 리스크 관리까지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추가 반등이 더 나온다면, 그러니까 오늘 조금 많이 올라서 내일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한번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가줘야 조금 더 좋긴 합니다. 여기서 너무 급하게 V자로 빼봐야 또 전고점에서 조정폭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번 눌리고 내일 혹은 이틀 정도 이렇게 좀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가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최상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눌렸다가 이렇게, 그리고 1000포인트 부근에서 좀 찌글찌글 되다가 강력하게 한 방 뚫어주는 이런 흐름들, 연출이 지금으로서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는 굉장히 대응하기가 쉬워졌어요. 이 저점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뭐 장중에 뭐 살짝 깨는 거 가지고 너무 과하게 리스크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종가상 완전히 이탈하게 되면 조금 이제 대응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900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 기술적 반등으로 이게 마감이 돼버리고 이렇게 이제 다시 흘러내린다면 그 다음 이제 매수 조금 적극적으로 해봐야 될 구간은 900포인트도 조금 이제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얘가 오늘 반등이 없이 다이렉트로 빠졌으면은 900포인트 부근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을 한번 해볼 만한 타점이죠. 무조건 여기서는 반등 나오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일단은 반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 저점 잡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일단 뭐 기술적 반등보다는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조금 더 확률을 저는 높게는 보고 있지만, 뭐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 버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아주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재차 혹시 조정이 나올 때는 900이 아니라 한 121선 부근 혹은 121선 살짝 이탈하는 요런 정도까지 시나리오를 좀 세워놓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처럼 조정 후에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재조정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림으로 나올 수 있고, 조정 후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쭉 나오면서 한 번 더 털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흐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조정이 한번 나왔죠.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저점을 깨지 않고 요렇게 가는 시나리오 하나와, 이렇게 N자형으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는 시나리오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시나리오 좀 세워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번 이제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리스크 관리, 비중 조절 챙길 거 좀 챙기고, 혹시 반등이 충분히 나왔는데도 뭐 조금 뭐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줄여주고, 이번 반등에 수익권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익절을 일단 좀 해주고 보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조금 뭐 짜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그 낙폭 과대에 의한 굉장히 강한 가격 매트가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장이었기 때문에 뭐 테마주, 뭐 섹터별로 어떤 주도, 테마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 느낌보다는 그냥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느낌이었어서, 그렇게 뭐 테마가 형성되면서 갔던 부분은 조금 이제 적죠, 다른 어떤 날들에 비해서.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제 실적 장세, 아니 뭐 실적 발표 기간이다 보니까 저번 주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강하게 상한가를 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이제 증권사에서 매수 리포트, 그러니까 매수가 상향 리포트 엄청나게 나오면서 지금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는 뭐 저번 주부터 좋았었고, 효성 TNC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올라 있는 구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들어가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 뭐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뭐 80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트도 너무 좋고, 괜찮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공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한가를 갔을 때는 조금 사실 좀 애매하다. 상한가를 가진 않았었고, 상한가 갔다가 이제 상 못 닫고 풀렸거든요. 근데 얘도 뭐 나쁘진 않아요. 이날 물론 상한가를 닫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뭐 최근에 보면은 뭐 SFA 반도체랑 뭐 비슷한 이런 그림,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얘도 뭐 이렇게 다시 돌아 나가겠죠.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아무튼 효성TS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 트레이딩의 어떤 관심 종목으로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제 게임스탑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제가 이제 어제 올려드린 거 영상 찍고 나서 보니까 그거를 말씀 못 드렸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 놓기까지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방송 찍을 때 막 이렇게 대본이나 막 이런 거를 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일단 틀어놓고 떠들어져 끼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좀 즉흥적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면은 이거를 왜 말 안 했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 1위가 신라젠이에요. 근데 신라젠은 지금 거래 정지에 있고, 뭐 2위, 3위 이 순위가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랑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 이제 그 게임스탑발 반 공매도 약간 이거를 우리가 테마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은 지금 게임스탑 쪽에서 이제 그 공매도가 과한 어떤 종목들에 쇼키즈 들어가서 뭐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어떤 작전이 지금 게임스탑 쪽에서 지금 은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였고, 이런 어떤 반공매도 테마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까지 옮겨와서 일단은 오늘은 셀트리온이랑 뭐 HLB 두 종목이 오늘 굉장히 상승이 좀 있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치료제 이슈를 가지고도 이미 한 번 정도 시세를 내고 있어서 반공매도 수혜를 입기에 조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조금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론 이제 오늘 더 강했던 건 셀트리온 그룹주인데 반대로 HLB는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히 좀 있는 거는 같다라는 생각. 지금 뭐 3월 폭락장 이후에 물론 이 전에 시세를 너무 많이 냈어서 조금 그 다른 어떤 종목들, 그러니까 코로나 폭락장 이후로 거의 다 막 100%, 200%씩 상승이 나올 때 HLB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냥 이 정도 가격대를 계속 유지만 하고 있잖아요. 10만 원이라는 거의 HLB한테 10만 원은 그냥 기준가처럼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HLB가 뭔가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제 리보세라닙이나 뭐 판권 관련해 가지고 이때 당시 호재가 좀 나올 때도 뉴스에 비해 되게 좀 주가 자체가 못 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반공매도 테마를 힘에 업고 약간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호지 뉴스 한두 개 정도만 딱 띄워주면 굉장히 이 오랫동안 막혀있던 주가의 박스권이 뚫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HLB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 그러니까 3월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타 종목들 대비 시세가 너무 좀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커가 아니라 네이버네요.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네이버 금융업 진출 기대감 때문에 뭐 이제 인수 기대감이 불거진 뭐 제주은행, 뭐 푸른저축은행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급등이 나왔고 뭐 이제 네이버 쪽에서 부인했지만 뭐 그렇게 뭐 예전에 뭐 비덴트나 이런 종목들처럼 막 악재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면서 급락이 나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주은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거래량이 좀 상한가 나오고 1일차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긴 했지만 얘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만약에 음봉으로 상한가 종가를 훼손하면서 이렇게 좀 떨어졌으면 조금 갸우뚱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종가가 상한가 종가 위에서 일단 고가놀이 형태로 형성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 기대감은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어찌됐건 뉴스를 좀 차분히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뭐 이제 부인은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요 정도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는데 너무 오랜 기간이 흐르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뉴스 자체가 재조명이 되어지면 박스권 돌파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좀 일단은 뉴스 기다리면서 횡보를 치고 있는데 전혀 언급이 없다. 지지부진하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좀 미끄러져 내릴 가능성이 있겠죠.
비덴트도 조금 이제 이때 당시 핫했을 당시에 시세를 더 내줬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뭐 사실 무근 뭐 사실 무근이다 막 이렇게 나오면서 폭락 나오고 나서 다시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결국은 잠깐 반등 나왔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의 재료라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할 때 가격이 올라줘야 됩니다. 시세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미 시장의 관심이 어느 정도 죽어버렸는데 그때 가서 뉴스가 나와봐야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주은행도 마찬가지로요. 너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좀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시세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좀 지지분이 흐르다가 뭐 이대로 좀 언급이 없이 또 사라지게 되면 이렇게 또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제주은행 네이버 인수 테마는 재료는 뉴스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재료로 금요일날 상한가 갔던 신혼종합개발도 지금 거의 차트 자체는 똑같죠. 제주은행이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 지금 뭐 주택 건설 관련해 가지고는요. 저는 사실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건 NX입니다. 그래서 물론 새롭게 상가가 나오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저는 차라리 공략을 한다면은 NX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 뭐 이제 주택 관련 대장은 NX로 보고 있고 흐름이 너무나도 좋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한 파동, 두 파동, 세 번째 파동인데 이렇게 어설프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번 오버슈팅 한번 나온 다음에 마무리 되더라도 3차 파동이 마무리 되더라도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더 오버슈팅이 나오고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고 NX도 제가 이때부터 언급을 많이 드리면서 종목 좋다 이재명 테마 언급 드리면서 NX도 제가 많이 좀 다뤄드렸었잖아요. 이재명 테마주가 막 정말 이 종목 저 종목 다 상한가 가면서 미쳐 날뛸 때 제가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 인맥주는 너무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제가 조금 드렸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정치 테마주도 이제는 인맥주가 아닌 정책주로 공략을 하셔야 우리가 뭐 그러니까 잘 벌다가 맞는 한 방을 항상 주식 시장에서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인맥으로 엮였던 부분들이 탈락이 되면서 뭐 급락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그 부분이 이제 비비안이 이재명 관련주 인맥주로 가다가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좀 이제 일단 급락이 좀 나왔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주들이 엄청 이 종목 저 종목 다 엮여서 막 상한가를 갈 때 제가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도 좀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런 관련된 언급을 드리면서 제가 내가 증거금 100% 종목을 매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그때도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뭐 이제 최근에는 주식 초보분들도 워낙 시장에 많으시니까 증백이 뭔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증백이라는 것은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증거금이 100%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이 있으면 딱 1억 원 아치만 매수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나 그러니까 신자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은 내가 뭐 1억이 있는데 신용을 써서 매수를 하면은 뭐 2배 뭐 좀 많은 거는 2.5배 정도까지 이제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미수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증백이 있고 뭐 아까 우리 뭐였죠? 종목? 뭐 이제 신용이 있는 것이냐? 이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마다 또 신용이 되는 종목 있고 안 되는 종목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이런 어떤 기준 자체를
결국은 재무제표나 회사의 어떤 건전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나 건전성이 안 좋은 회사를 매수하는데 이제 증권사 자금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을 내주는 건데 대출을 실행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자 이거 100%가 붙어 있으면 조금 재무 건전성이 안 좋은 회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일단은 하시면 되고, 그때 이재명주 막 제가 막 설명을 드리면서 유진로봇 같은 뭐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이때 당시에 이거 진짜 매수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증백 종목을 잘 안 합니다. 하는 경우는 뭐 정말 시장에 막 거래대금 몇 천억씩 터지면서 주도주를 하고 있을 때 딱 그때만 해요. 증백이어도 하는 경우는 딱 그때. 근데 그러다가 거래대금 줄면서 그 테마나 재료가 소멸되면은 그때부터 진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증거금 100% 종목이거든요. 아무튼 유진로봇도 제가 이때 당시에 너무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여기서 이렇게 뻔뻔짜 여기 딱 넘기려는 움직임이었는데, 아무튼 뭐 상한가도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쉽지 않아요. 물론 이때 조금의 아쉬움은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내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잘한 겁니다. 그래서 왜 오늘 증권맨이 이렇게 계속해서 서두가 기냐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뭐 증거금 100%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 증거금 100%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하더라도 어떤 구간에서 해야 되냐면, 자, 이런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고 이 이후로는 정말 안 하셔야 됩니다. 진짜 뭐 상패나 뭐 거래정지 제일 많이 나오는 구간이 증백 종목 시세 한번 내고 이렇게 소멸되는 구간에서 정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오늘 휴림 로봇이 일단은 이제 회계 처리 위반 관련해 가지고 검찰 기소설에 주식 이제 일단 매매가 정지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내일 조회 공시가 나올 거고, 뭐 사실 무근이면은 당연히 거래는 풀리겠죠.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뭔가 디테일하게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찌됐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항상 무너지는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조금씩 오랫동안 쌓아왔던 부분들을 항상 보면은 한 방에 잃거든요. 반대로 왕창 수익이 날 때는 왕창 벌었다가 잃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뭐 까먹는 이런 경우는 진짜 거의 잘 없습니다. 보통 조금씩 조금씩 쌓아놓은 수익을 한 방에 다 날려먹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한 방에 맞는 이 큰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계속 해줘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 방에 큰 돈을 내가 잃지 않는 그런 어떤 매매 습관 혹은 뭐 원칙 기준들을 세울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깊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시장에서의 내가 부리던 욕심, 욕망 같은 것들 혹은 조급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뭔가 벌려는 생각보다는 잃지 않아야겠다라는 어떤 마인드로 좀 시장에 오래 이렇게 살아남아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좌는 수익이 쌓여 있다. 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크게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매매를 못해서 수익을 못 내는 걱정을 하기 전에 혹시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안 좋은 경우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어떤 걱정,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이 먼저 항상 버는 것보다 잃는 것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된다면, 그래 하지 말자, 증백 종목 손대지 말자, 이런 식으로 조금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좀 큰 참사들 저도 한 뭐 주식 10년 하고 있지만 뭐 상패 뭐 이런 거 한 번도 당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멀쩡한 종목인데 가끔씩 이제 뭐 잠깐 어떤 회사의 실수나 회계상의 실수나 이런 걸로 거래 정지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거는 솔직히 운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악재 이런 것들은. 근데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항공산업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요쪽까지만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AP 위성이랑 세트랙 I 정도까지는 조금 더 볼만하다. 잠깐, 이제 비츠로테크는 얘 항상 보면은 특징이 좀 그렇죠. 얘도 보면은 이때 뽑아놓고 반등 없이 밀고, 뽑아놓고 반등 없이 밀고, 약간 이런 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 종목의 특성 같은 거라서. 그 다음에 뭐 얘는 안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 진행 중인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뭐 AP 위성이나 아까 세트레가이 같은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부터 조금 강했었던 2차전지 관련주 중에 SK이노베이션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얘예요. 얘가 좀 수상합니다. 좀 수상하다. 여기서 이렇게 전고점을 만들어 놓고 해서 한번 맞고 떨어졌는데요.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뚫어내는 흐름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얘가 만약에 시세가 한 번 더 나온다면 어떤 거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최근에 지금 몸값이 뭐 한 50에서 100조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상장 준비 중이고요. 상장 주관사도 선정을 했어요. KB랑 모간 스탠리로. 그런데 뭔가 좀 시장에서 전혀 재료로 반영이 안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은데 왜 재료가 반영이 안 되지? 라는 생각 정도 일단 좀 제가 갖고 있고, 나인테크랑 나라 M&D 얘네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 엮이려면 또 엮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관심 종목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최근 테마 중에 가장 뭐 최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관심 종목은 당연히 저는 지금 뭐 반도체 관련 중소형주들 테마로 엮였었던 종목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SFA 반도체 이렇게 뭐 이제 크게 보셔도 이 지리한 어떤 저항대 구간 6,500원을 돌파시켜 놓고 여기서 박스권 진행되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나쁘지 않은 어떤 구간 안에 있다.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AGD 칩스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증백 종목이긴 한데, 그러니까 증백 종목이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테마를 등에 업고 시장의 주도 테마 혹은 주도 종목 역할을 하면서 시세가 나고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시세가 이렇게 막 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막 거래 정지되고 이런 경우는 정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만 날 때가 아니고 전제 조건은 주도주,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주 역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증백 종목, 뭐 환기 종목 이런 애들이 막 어떤 이런 역배열, 예를 들어서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 뭐 거래 대금도 뭐 많이 안 실리고 시장에서 막 그렇게 주도주 역할도 아닌 상황에서 뭐 이렇게 상한가 가고 이런 때 말고요. 오히려 이러고 나서 뭐 옛날에 상한가 보내놓고 거래 정지 맞은 종목들도 덜어도 있었거든요.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뭔가 이제 차트 만들어 놓고 정배열 구간에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시세를 내고 있을 때는 악재가 나오는 경우가 정말 거의 없다. 거래 대금이 막 천억씩 막 이렇게 실리고 있는데 악재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백 종목이 이렇게 시세를 내다가 시세가 다 내어지고 이제 이렇게 역배열 구간으로 들어갈 때 이럴 때가 되게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 악재 맞는 패턴이 이런 종목들 이제 막 그 주도주니까 매매하시다가 고점 구간에서 물리고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추세가 꺾이고 역배열 구간 들어가는데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손절 못 치고 그냥 한정없이 홀딩 하시다가 어느 순간
딱 이렇게 악재를 맞는 이런 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이 굉장히 핫할 때, 이럴 때만 딱 매매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떨어지면 손절 쳐버리고 이렇게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 주식하면서 악재 맞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 IA,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뭐 SF의 반도체, AD 칩스, IA 요 정도 되게 좀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프로텍도 약간 조금 새롭게 올라온 종목인데 얘도 32,500원 요 정도 이 가격대 박스권 상단을 좀 넘겨놓고 여기서 뭐 너무 가격적으로 좀 힘없이 밀어버렸다가 다시 여기서 상한가 보냈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형태,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변동성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고점을 돌파시키는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프로텍도 조금 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형주들도 지금 자리 너무 좋죠. 기아차는 저도 이거 8만원 부근, 8만 뭐 100원 뭐 요렇게 21선까지 혹은 붙으면, 혹은 요 정도 아무튼 구간에서 저희 리딩방에서도 제가 매수를 할까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덜 밀리고 바로 반등이 좀 나와버려서 조금 아쉬웠고, 뭐 되게 좀 뭐 매력적인 구간들에 다 와 있어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매수 가격 메리트가 조금 없다라고 생각했던 대형주들, 잘 나가던 종목들 한번 매수해볼 만한 구간대에 다 좀 와 있지 않나? 현대차도 제가 방송에서 요 정도 가격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